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언제 해당에 있는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이 언제든지 회수가 되는 시점이 어느 때쯤이 될 것인가에 따른 어, 볼 수 있는 예측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불확실성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로 수준의 금리를 동결하는 등 통화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런 배경으로는 질병의 여파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걸 명시하기도 했었고, 상당한 기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최소 국채 800억 달러와 MBS 4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과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근데 해당 기사를 보게 되면 과거에도 뭐 3년 동안 금리 동결이 될 것 같다. 이걸 명확하게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우리가 예측대로 만약에 가준다고 했으면 그만큼 시장을 읽기가 편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고지고대로 믿다가는 쉽진 않고,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 비가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FOMC 회의를 좀 우리는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분명히 올리기 전에 야, 우리 올릴 거예요 라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일단 눈치를 주는 거죠. 나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지 시장의 충격이 좀 덜하고 그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커지면 미국도 쓸 수 있는 카드 부분에 대한 변수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표성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왜냐?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챙겨보시고, 언제든지 그 3년이라는 거에 너무 고정관념을 갖지 말자. 그리고 시장이 상반기, 하반기 때 얼마만큼 회복이 되는지를 좀 예측을 해보고, 내년에 아무래도 그만큼 많이 좋아졌으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걸 잘 보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코인의 주요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에 비트코와 비트코인 수탁을 개발한다라는 내용과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더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블록스트림이 2,500만 달러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비트코인 상승 잠재력이 지금의 1000배 정도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조만간에 주총이 곧 열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좋은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가 일각에서 피보나치 등의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비트가 60에서 80%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잠재 성장 동력은 1000배 이상이 보인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은 계속 존버하면 이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명 로펌 변호사가 XRP 미국의 SEC와의 소송이 원만히 끝나면 아무래도 2배에서 3배 정도 가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자산 운영사 해니 예비 암호화폐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홍콩에서는 제가 저번에 홍콩의 관계자도 알고 있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주요 정보를 공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홍콩 쪽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래도 계속 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인기 기반으로 이런 형태를 계속 준비를 하는 것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CEO가 미국의 SEC 12개월 내 비트코인 ETF 승인 예상이 나온다라는 그런 측면이
게리 겐슬러가 이제 아무래도 CFTC 부분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그런 성향치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긍정적으로 좀 보지 않겠냐 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도 마찬가지로 차기 SEC 위원장이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 승인 부분을 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조건부 승인 또는 아무래도 등치가 조금 더 있는 쪽은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등치가 별로 없는 쪽은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올해는 조건부 형태로 할 확률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면 더 좋고요. 근데 저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무작위 형태로 ETF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나마 가능성이 과거 대비보다는 좀 덜 까다로워졌던 부분은 있다. 왜냐하면 ETF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유동성, 펀드, 그 다음에 자금에 대한 시총 규모 부분이 점차 많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반으로 충분히 갈 수 있고, 선물의 시장도 매우 커졌기 때문에 선물 옵션 시장이 커지면 드디어 ETF 상품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다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86%가 중앙은행 CBDC 장단점에 연구 중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65개 중앙은행들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전체 20%가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중국이 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무역 교역량이나 아니면 중국인들이 그만큼 관광객을 객으로 다른 기타 국가들이 놀러 가는데 여기 결제 안 돼요? 우리 이거밖에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2017, 18 시즌 때도 태국이 알리페이 제일 많이 썼던 국가 중에 하나이다. 로 인해서 태국의 전체 GDP의 관광 매출 부분에 중국이 끼치는 영향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옆 동네에 있는 필리핀이 자극을 받아서 핀테크 쪽에 속도를 많이 내고 있죠. 그만큼 중국인에 대한 관광객 부분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주변 관광 국가들이 그걸 놓치기에는 아깝겠죠. 그래서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쪽이 전 더 높게 베팅을 땡기는 부분이고요. 유럽은 재정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공약을 할 수 있는 이익률이 상당히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질병으로 인한 체력으로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나올 수 있는 돈은, 그렇다고 해서 국민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반발심이 커지니까 블랙머니를 꺼내서 하기 위한 적절한 CBDC를 쓰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CBDC 속도를 좀 빨리 내려고 하는 그런 정당화 전략을 분명히 꺼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폴카다과 파라체인 액세스 제공사 이번에 시드 투자를 유치를 받았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비트플라이어가 작년 12월 커스터디 자산 27억 달러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아는 지인이 한 명이 계시는데, 요새 일본 쪽에 대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에 대한 핀테크 결제 비중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아마 올해가 가장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번에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회사의 그런 제트코퍼레이션하고 라인 부분에 대한 그런 합병으로 인한 그런 형태가 올해에 대한 실적으로 분명히 찍힐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차기 회장에 대한 생각에 대한 변수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고 가야 되겠죠. 아무튼 일본에 대한 소식통은 그러하고요. 그리고 테더가 찍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방어를 해주겠는 실적으로 보여지며, 그리고 메사리가 한국 투자자는 이더리움보다 리플을 선호한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업비트나 빗썸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에 대한 소송권에 있어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만큼 코인의 유저의 대부분이 리플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적용을 했다가는 네, 당연히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거리로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가 주요 자산 변동성 확대의 반면 비트코인 가격의 안정화가 보일 것 같다. 지난 3년 주식금 부동산의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이번에 불확실성으로 하나는 경기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반면 비트코인은 변동성은 점점 작아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시총이 커졌기 때문에 과거 대비 변동폭은 더욱더 적어지고 이 변동폭이 줄어든다라는 의미는 아주 이게 와닿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역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총 대비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이 시총 대비가 앞으로 이런 변동폭이 없으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회도 점차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시드는 더 많은 돈을 넣어야지만 그만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뭐 의심을 할 바에는 잃을 돈을 넣는다 라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가지고 가능성을 보고 잃어도 되는 만큼만 투자하는 것도 가장 현명한 투자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죠. 즉, 이 돈이 없어져도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 돈이 초창기에 내가 받게 되면 그만큼 나한테 얻을 수 있는 수익권 측면이 더욱더 배수로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 채굴자 매도 증가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가 좀 보여질 것 같다라고 해서 2021년도가 됐기 때문에 또 설날에 특별한 부분을 쪼개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스케일 창업자가 자본의 물결이 곧 암호화폐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뭐 왜 갑자기 뜬구름 소리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알트코인 부분에 대한 6개 부분의 신탁을 등록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름이 써져 있어요. 에이다링크, 이오스 뭐 등등 폴카닷 같은 게 보여지죠. 그래서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코인들은 대부분 아무래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인판의 필수 꿀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코인판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쓰일 수 있는 팁이라고 하는데 코린이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런 옵션 창이 있는데 해당 사항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해당 거래소의 비트코인에 대한 차이, 변동률, 그리고 프리미엄 가격, 시총과 볼륨과 도미넌스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봐두면 또 낫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미넌스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다가 오늘 미드업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국 시간 오전 10시라고 하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폴카닷이 시장이 안 좋을 뻔했는데 저게 터져주면서 또 이게 방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오스에 대한 소식을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파워업 할 수 있는 앞으로 일자가 43일 정도 남았다. 그 수익은 홀더한테 간다. 그리고 이오스 디파이 이율이 15.99%라는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케빈 루크가 글로벌 주요 상장사 보유 비트코인 12개월 만에 400% 급증했고 36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상장사는 과거에도 보여드리기도 했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초대형 커뮤니티 레딧이 이더리움과 파트너십을 강화를 하면서 확장서 개발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소식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판테라 캐피털이 비트코인 관심 있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새 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비트코인에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 모여 새로운 펀드 내가 만들어서 안전하게 한번 운영을 해볼 테니까 믿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내가 앞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할 테니 모여라 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모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 적절하게 지금 가격에 대한 조정폭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간의 우려되는 측면은 뭐가 있냐면 지금에 있는 시장이 자꾸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선물 이제 만기 시점은 이미 이제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패스하고 이제 2월 8일에 있는 선물 개장 부분과 그리고 설날 때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른 대응만 넘어가면 아마 봄날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때 변동폭이 또 클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대응을 해보자. 뭐 이렇게 설명하겠고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